침투 비파괴 검사 이 강의도 어느덧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28페이지 7번부터는요, 60강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228페이지 7번을 한번 펴주세요. 자, 와전류 탐상 시험에서 침투 깊이는 여러가지 인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인자의 고정 상태에서 시험 주파수를 4배 높일 때의 침투 깊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주파수를 높였다는 것은 일단은 감소합니다. 감소하는데 4배 높였을 때는 요거는 2분의 1로 감소합니다. 제곱으로 해가지고 2분의 1로 감소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주파수가 높다는 거는 뭐냐면은 깊이가 좁아집니다. 그게 2분의 1로 감소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외경 30mm, 두께 22.5mm인 튜브를 지름 20mm 코일 감겨있는 내삽형 탐촉자로 와전류 탐상 시험할 때의 충진율 구하는 것은 이 식을 이용하십시오. 관내경분의 코일 직경 제곱 곱하기 100 하니까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요것도 지금 한번 좀 관내경 산출을 먼저 해봅시다. 관내경이 여기 안 나오는데 관외경 빼기 두께 플러스 두께니까 30 빼기 2.5 플러스 2.5니까 25mm입니다. 자, 요건 이제 밑에다 배치를 해놨죠. 여기에 관내경이 있는데 관내경은 여기에서 보기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요 관내경을 요 밑에 걸 먼저 봅시다. 관내경 산출은 외경 마이너스 두께 플러스 두께입니다. 그래서 30 마이너스 5가 되니까 25mm가 됩니다. 그래서 25분의 20 하고 제곱 곱하기 100 하니까 이게 얼마가 되느냐 하면 64%가 됩니다. 자, 이런 문제 같은 것도 우리가 와전류 탐상에서 조금 깊이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가 와전류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요 식에 의해서 조금 이제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8번 누설검사 LT 시험 중 검출 감도가 가장 높은 것은 헬륨 질량 분석 시험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헬륨은 불활성 기체입니다. 그래서 화합물을 잘 만들지 않는 순수한 물질이에요. 화합물을 잘 만들지 않는 대표적인 불활성 기체가 헬륨입니다. 누설 검출기 중에서 검출 강도가 가장 민감한 것은 헬륨, 자, 그 중에서도 또 헬륨 양이온 질량 분석기의 누설 검출기. 그래서 요건 뭐 그냥 헬륨 누설 검출기라고 합니다. 어쨌든 다른 물질들은 다른 물질하고 막 섞이니까 이게 조금 감도가 그렇게 예민하지 않고 무뎌질 수도 있지만 헬륨을 넣을 때는 헬륨 자체는 다른 물질하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출 감도가 가장 높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이 누설 검사도 보니까 방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전문적으로는 공부하지 않았지만 누설 검사 LT 시험할 때는 검출 감도는 헬륨이 불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물질과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헬륨 특히 양이온 질량 분석기 누설 검출기가 감도가 우수하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9번 반영구적인 기록과 거의 모든 재료에 적용할 수 있으나 인체에 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비파괴 검사는 방사선 투과 시험입니다. 그렇죠? 10번
표면 근처의 결함 검출 가능하고 방막, 요 방막이 나오고요. 얇은 막입니다. 방막 두께 측정, 재질 식병. 이거 나오면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와전류 탐상시험 ET 또는 ECT다. Eddy Current Test. 이건 또 뭐라고 했죠? 전자유도시험이라고 그랬죠? 자, 11번 비파괴 검사법은 적용 시기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전 검사 PSI Pre-Service Inspection. 사용 전 검사라는 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제작된 제품이 규격 또는 사양을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그러니까 비파괴 검사 적용 시에 구분할 수 있는데 사용 전에 하는 PSI는 제작된 제품이 규격 또는 사양을 만족하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결함 검사가 아니고 이걸 PSI Pre-Service Inspection이란다 하는 것도 이제 여기에서 이건 많이 등장하진 않았는데 이제 사용 전 검사 PSI를 이제 여기에서는 한번 또 다루고 있네요. PSI. 자, PSI도 우리가 꼭 좀 신경을 써서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바로 여기 답이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2번 각종 비파괴 탐상시험의 특징을 설명한 것 중에서 적합한 것을 내놨습니다. 자, 이런 설명했을 때 하나하나 잘 읽어봐야 되겠죠. 강제 내부 균열 검출에는 자분 탐상시험이 적합하다. 아니죠. 강제 표면 결함 검출에는 초음파 탐상시험이 적합하다. 이 보기도 아닙니다. 파이프 등의 표면 결함 고속 검출에는 와전류 탐상시험이 적합하다. 이게 맞겠죠. 자, 용접부 언더컷 검출이 음양방출 시험이 적합한 것은 아닌데, 음양방출 내부에서 이제 어떤 탄성 변형이나 이런 걸 이제 검사하는 거지, 언더컷 검출, 용접부 이런 걸 음양방출 검사로 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 13번. 누설 개수와 누설량을 알 수 있으며, 밀봉 부품이나 가스 용품 탐상이 가능하고, 폭발 위험이 없는 누설검사법은 왜냐하면 이 폭발 위험이 없다. 여기 주의하셔야 됩니다. 폭발 위험이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헬륨은 다른 물질하고 반응을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부분에서도 했죠. 불활성 기체입니다. 불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폭발 위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헬륨 누설검사다 하는 거 좀 알아두시고 14번 물질과 상호작용하여 물질에 따라 투과 흡수하는 정도가 다른 성질을 주로 이용하는 비파괴 검사법이 방사선 탐상 시험입니다. 여러분 요즘 필름을 현상하고 그렇게 안 해서 그런데 필름 현상을 빛이 과노출되면 검게 되거나 이런 거는 뭐냐 하면은 이 투과 흡수하는 정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투과 시험입니다. 방사선 투과 시험에도 되고 방사선 탐상 시험에도 됩니다. 자, 15번 감도, 분해능이 우수한 현상 방법으로 현상과 기록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청정한 레크 성분과 함께 콜로이달 수지로 이루어진 현상은 요거는 지금 굉장히 특수한 거고 이거 그렇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걸 뭐라고 플라스틱 필름 현상법 여기서 이제 처음 등장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플라스틱 필름 현상법도 있구나. 우리 규격집에도 이게 나온 건 없습니다. 자, 플라스틱 필름을 한번 봅시다. 분무법을 적용하여서 4, 5의 반복 분무를 통하여 코팅하는 방법입니다. 지시 모양의 영구 보존이 가능하고 코팅했으니까 미세한 결함 검출이 쉽고 후처리 비용이 싼 장점이 있는 우수한 현상 방법이다. 저도 이걸 보지는 않았습니다. 자, 플라스틱 필름 현상법. 자, 이거는 진짜 특이하게 여기 나왔으니까 여러분도 플라스틱
필름 현상법이 있고 이런 방식이구나 하는 거 알아두세요. 16번 모세관 현상 결정하는 인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모세관 현상은 점성이나 표면 장력이나 점착력입니다. 여기 이 표면 장력 앞에 나가 빠졌네요. 요것도 이제 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석밀도는 자기 비파괴죠. 그죠? 점성, 표면 장력, 점착력, 이거는 다 그 접촉각 이런 것은 다 모세관 현상하고 관련이 있고요. 자석밀도는 자기 비파괴 검사입니다. 자, 돌기 용접을 우리는 프로젝션 용접이라고 합니다. 돌기 용접을 프로젝션 용접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요 튀어나오고 요 안으로 들어가 있죠. 그죠? 이걸 여기서 보니까 눌러서 압착을 해가지고 접합하는 겁니다. 돌기 용접을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프로젝션 용접이라고 합니다. 금속 부재의 접합부에 만들어진 돌기 프로젝션을 압착에 접촉해가지고 압력 가하고 전류를 통하여 저항열 발생 비교적 적은 적어도 딱 약간 반용융 상태에서 달라붙겠죠. 비교적 작은 특정 때문에 한정시켜 접합하는 일종의 저항용접법입니다. 자, 이거 보니까 프로젝션 돌기 용접, 용접 전에는 시험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접 후에는 시험편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또 이렇게 되는 압력, 교류 전원이고 가동암이고 여기에서는 상부전극, 여기에서는 상부전극, 여기에서는 하부전극, 이 돌기가 있죠, 그죠? 이거는 고정암이고 이렇게 압력으로 눌러서 접합하는 저항용접법이다. 자, 용접 결함 분류가 또 나왔네. 요것도 알아두세요. 치수상 결함, 성질상 결함, 구조상 결함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용접 결함은요, 치수상 결함, 성질상 결함, 구조상 결함으로 분류하는데, 치수상 결함은 뭐냐면은 변형, 치수불량, 형상불량에 의해서 결함이 생기는 거고, 성질상 결함이라는 것은 기계적 성질불량, 인장강도, 피로강도, 연성, 경도 등과 화학적 성질불량, 화학성분, 부적당, 부식 등이 있습니다. 성질결함은 이렇게 기계적 성질불량, 화학적 성질불량으로 나눈다. 알아두세요. 구조상 결함은 균열이나 언더컷이나 오버랩이나 기공이나 용입불량이나 융합불량 등이 있는데 이 구조상 결함은 앞부분에 어디에서 상세하게 잘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꼭 좀 눈여겨두고 표시를 해두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들춰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30페이지 17번 모세관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 액체로 물과 수온을 각각 사용한 경우 유리관 액체 내에 담갔을 때 유리관 내 외부와 액체 표면과의 관계를 옳게 설명한 것은 물, 수온에서 모두 올라간다가 아닙니다. 보다 여기 물수원에서 모두 내려간다. 이것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물에서 내려가고 수온은 상승한다. 이것도 아니고 물에서는 올라가고 수온에서는 상승한다. 이게 맞겠죠, 그죠? 물에서는 올라가고 수온에서는 상승한다. 자, 그 다음에 18번을 한번 봅시다. 18번. 자, 환경 등의 안전을 고려할 경우 침투 탐상 검사 시스템과 분리하여 설치해야 하는 장치는 환경 등의 안전을 고려할 경우 침투 탐상 시스템과 분리하여 설치해야 하는 장소는 전처리 장치입니다. 침투 탐상 장치와 유화 장치, 현상 장치는 이거는 같이 있어야 되는데 전처리 장치는 굳이
전기 탈지 장치라든지 그 다음에 알칼리 장치라든지 세정 이거는 침투 유화 현상 장치와는 좀 다른 별개의 장치다. 자, 요걸 조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용접 결함이 여기 쭉 나오는데 이거 앞으로 두고 여러분이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 부분을 한번 꼭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언더컷은 자 이런 모양인데 여기 움푹 파있고 뭐 있습니다. 용접부 부근 모재가 이렇게 용접열로 움푹 패인 현상입니다. 이렇게 패인 현상을 우리는 언더컷이라고 합니다. 오버랩은 용접 개선 재질면을 지나 모재 상부까지 용접이 된 것을 말합니다. 이 모재가 있는데 모재 상부까지 용접이 된 거 오버랩입니다. 아크 스트라이크 모재 용접봉으로 아크 발생시킬 때 움푹 패인 거 이것을 우리는 아크 스트라이크라고. 스패터는 용접할 때 작은 알갱이가 튀어나와 모재에 묻은 현상입니다. 블로우홀 이물질, 수분, 가스가 되어 용접 표면을 나온 작은 구멍 이런 거 확대해서 그런데 작은 구멍. 블로우홀 또는 포로시티 요거는 피트입니다. 포로시티는 이물질, 수분, 가스가 되어 외부로 나오지 못한 기공입니다. 스패트는 작은 구멍 표면에 생긴 게 피트입니다. 피트. 자, 요런 것들은 우리가 크레이털이라는 것은 용접 시 비드 끝에 항아리 모양의 움푹 패인 현상. 이것을 우리는 크레이터 이렇게 이제 파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언더필은 뭐냐면 용접할 때 모재 부분이 덜 채워진 형상 부분의 형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언더필이라고 합니다. 용융 부족 또는 융합 부족은 용접 금속 모재에 충분히 용융하지 않을 때의 흰 부분 이것이 용융 부족 또는 융합 부족이 되겠습니다. 용입 부족 용융 금속이 루트 이 밑부분입니다. 루트 부까지 도달하지 못할 때 이 밑부분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 용입 부족입니다. 여기에 조그맣게 보이고 있습니다. 용입 부족. 그 다음에 슬래그 혼이 초층 맨 처음 생긴 층 아래 그 용접층에서 떠오르지 못한 비금속 개재물 이런 것들이 이제 초층 아래 있는 이것을 슬래그 혼입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언더컷, 오브랩, 아크 스트라이크, 스패터, 블로우홀 포로시티 피트, 크레이터 좀 많지요, 그죠? 용접할 때. 그 다음에 언더필, 용융 부족은 융합 부족과 같고 용입 부족 요 밑에 조그맣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래그 혼이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두고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많이는 아닌데 한 번씩 용접입니다. 이게 용접물을 주로 비파이 검사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셔관 현상 또 얘기 나왔지요. 유리로 만든 비커에 물을 담으면은 벽종물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물분자와 유리부착력이 물분자끼리의 응집력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즉 물이 유리벽에 붙어 풀립이 있을 것 같이 반대 방향으로 표면 장력이 작용해 결국 안쪽으로 오목한 형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모셔관 현상이라 한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이제 231페이지로 갑니다. 자, 231페이지요. 19번. 침투 탐상 시험에서 의사지시 모양을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내놨습니다.
제거 처리 부적당할 때 부적 모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적 모양도 의사 지시입니다. 불연속 균열성 지시 나타날 때 의사 지시가 불연속 균열성 지시는 균열입니다. 결함입니다. 그래서 이건 의사 지시가 아닙니다. 불연속도 결함이고 불연속된 균열성 지시이고도 결함입니다. 시험체 형상에 복잡한 험이 있을 때, 험이 아니고 홈이 있을 때 그게 마치 결함처럼 보이는데 이걸 의사지시라고 합니다. 검사대의 잔여 침투액이 시험체 표면에 묻을 때 또는 의사지시가 나타난다. 진짜 결함이 아닌 것이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20번 잉여 침투액 제거 방법으로 부적합한 것은 수세성 잉여 침투액은 물 사용하여 제거한다. 맞고요. 용제 제거성 C죠. 잉여 침투액은 유기용제 세척제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이것도 맞고요. 후유화성 B와 D죠. 후유화성 잉여 침투액은 유화제를 적용한 후에 물을 사용한 후 제거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용제 제거성 잉여 침투액 제거는 물 베이스, 기름 베이스를 적용하는 방법이 다 없습니다. 용제 제거성은 후유화성은 이 후유화성 물 베이스 유화제나 기름 베이스 유화제를 적용하는 방법은 수세성, 물로 다시 씻어냅니다. 물 베이스 유화제는 예비세척, 특히 물 베이스 유화제는요, 예비세척 처리 단계 설정돼 배액 처리 반드시 적용한다는 것도 많이 우리가 다루어 왔습니다. 21번 후유화성 형광 침투액의 필요시험 항목에 속하지 않는 것은 후유화성입니다. 감도시험, 후유화제 감도시험, 수세성시험, 점성시험은 맞습니다. 수분 함유량을 여기에서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수분 함유량을 여기에서 측정할 수 없습니다. 분석 실험이나 이런 곳에서 해야 됩니다. 22번 수세성 염색 침투액 VA죠. 수세성 염색 침투액과 속건식 현상제 사용할 때 시험 절차 순서로 적합한 것은 VAS다. VAS다. 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침투는. 그 다음에 침투 처리를 하고요. 세척 처리니까 세척 처리하고 그 다음에 현상제가 건식현상제니까 건식현상 앞에 건조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현상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상 처리 한 후에 한 7분 정도 지나고부터 60분 이내에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상제도 뭐냐면은 부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후처리를 해서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분이 답이 되겠습니다. 23번 침투 탐상시험 적용할 때 표준시험 온도로 옳지 못한 것 온도는 15도씨에서 50도씨니까 5도씨는 옳지 못합니다. 즉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침투 시간을 늘려줘야 됩니다. 24번 수세성 염색 침투 탐상 검사가 가능한 표면 거칠기는 최대 어느 정도인가? 요거는 사실 여러분이 여기에서 규격집에도 안 나왔고 요약된 규격집에는 안 나왔습니다. 300 마이크로미터다 하는 것을 그냥 요걸 알아두세요. 저도 요걸 이 규격집에서는 없고 다른 그 자세한 규격집에 등장하는 건데 요걸 저도 보지는 못했어요. 25번 금속의 균열 탐상할 때 침투 탐상 시험으로 되겠죠. 침투 탐상 검사 시험으로 검사하려면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검사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조건이 뭐냐? 검사물의 표면 조건입니다. 침투 탐상 시험은 검사물의 표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26번 침투 탐상 시험의 전 처리에서 사용되는 세척제 중에서 녹 스케일 제거하려고 합니다. 스케일 제거할 때 옳지 못한 물질은 녹 스케일 제거는 황산이나 가성소다나 중크름산 소다인데
아세톤으로 제거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그래서 녹스케일 제거를 할 때는 황산, 가승, 소다, 중크롬산 소다를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아세톤은 여기에서 스케일이나 녹을 제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하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현상제가 가져야 할 요구 특성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현상제는 침투액 흡출 능력이 좋아야 되겠죠. 침투액을 약간 넓게 펴줘야만 작은 결함을 좀 크게 볼 수 있겠죠. 침투액 분산 능력이 좋아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두껍게 도포할 수 있어요. 그 두껍게 도포하면 안 됩니다. 우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상제 적용 방법 뭐라고 그랬죠? 백그라운드라고 그랬습니다. 뒤에 있는 재료가 보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침투 비파기 할 때 현상제는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내용이 백그라운드다. 살짝 뿌려야 그 철강 재료면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된다. 그렇게 뿌려라. 이게 백그라운드예요. 28번 침투 탐상 시험법 및 침투 탐상 시험법 및 침투 지시 모양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탐상 순서를 갖는 시험 방법 기호를 묻고 있습니다. 전 처리, 침투 처리, 제거 처리니까 용제 제거성입니다. 현상 처리, 관찰 후 처리입니다. 그러고 현상 처리도 건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근데 이제 건식을 할 때는 염색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FCD입니다. 그래서 FCD는 제거 처리입니다. C가 용제 제거, D는 건식 현상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건조하는 과정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FCD입니다. 29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서 B형 대비 시험편 종류, 기호, 도금 두께, 도금 균열, 너비의 나열이 옳지 않은 것을 내놨습니다. 단 도금 두께, 도금 균열, 너비 단위는 마이크로미터이다. 그래서 마이크로미터는 안 쓰는 거예요. PTB 50은 50 플러스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냐면 균열, 요건 너비 2.5 맞습니다. 자, 그럼 PTB 10부터 봅시다. PTB 10은 10 플러스 마이너스 1 0.5. PTB 20은 20 플러스 마이너스 1.0. PTB 30이 있지 40은 없습니다. 아예 PTB 40은 없습니다. PTB 30은 30 플러스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5. 40은 없고 PTB 50은 50 플러스 마이너스 5, 2.5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표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 밑에 나와 있네. 그죠? 구리에 요게 구리판이에요. 이 구리판. 구리판에다가 니켈하고 크롬 도금을 했어요. 구리에 니켈, 크롬, 도금은 굉장히 얇거든요. B형 대비시험편입니다. 대비시험편은 표준시험편이라고 합니다. B형 대비시험편 재료는 요것도 종종 나오더라고요. C2600P, C2720P, C2801P 요 세 가지. 구리에서는 알루미늄에서는 한 가지지만은 구리 B형 대비시험편은 세 가지다. B형 표준 시험편 또는 대비 시험편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평면으로 본 거고 요거는 정면으로 본 겁니다. 확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해놨습니까? 확대라고 그려놨죠? 자, B형 대비 시험편은 1번 가로가 얼마냐면 100mm입니다. 세로가 얼마냐 하면은 2와 3이 반을 잘랐습니다. 2와 3이 35mm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있죠. 요거 절단선입니다. 잘라서 한 조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여기에 5번이 있죠. 구리판입니다. 6번이 뭐냐면 여기 있죠. 니켈 도금이고 7번이 뭐냐면 요거는 도금 갈라짐. 그 다음에
8번은 어디 있습니까? 8번은 도금균열 너비입니다. 도금균열 너비. 그 다음에 9번은 요거 뭐냐면 크롬 도금입니다. 크롬 도금. 10번은 뭐냐면 도금 두께 나타냅니다. 단 적용 보면은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밀리미터가 됩니다. 자, B형 데비션편 종류를 한번 봅시다. 아까 조금 전에 위에서 했죠. PTB 10, 20, 30, 50. 도금 두께는 10 마이크로미터인데 공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크로미터로 주었고요. PTB 20은 20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2, 30은 30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3, 40이었고 50입니다. 50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럼 도금 균열 너비는 이걸 이제 이 제품을 휘었다가 바로 피어서 거기에서 이제 평평하게 해놨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자분 탐상시험액을 뿌리고 하면은 균열이 나타납니다. 도금 균열 너비는 너비 폭입니다. PTB10은 0.5, PTB20은 1.0, PTB30은 1.5, PTB40이 없으니까 50이니까 2.5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 따라 샘플링 검사의 합격한 로트에 표시된 착색은 황색이고 P 타원형입니다. 31번 침투 탐상 시험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 따른 수세성 후유화성 침투액 어떻게 세척하느냐? 물로서 세척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저와 함께 열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